그 남자는 자기 아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먹었습니다. 어느 날 국에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단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아들을 먹었습니다. 직접 잡았고, 직접 솥에 넣었고, 그릇까지 비웠습니다. 그것도 보름 동안.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남자, 먹는 내내 맛있다고 했습니다. 조선 충청도 어느 마을, 백정천가의 이야기입니다. 천가는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백정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2식경도 안 되어 깨끗이 발라낼 만큼 칼 하나로 20년을 버텨온 사내였습니다. 짐승의 뼈와 살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어디를 자르면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는지 그는 눈 감고도 알았습니다. 그런 천가에게 3년 전 아내 수님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 보퉁이 하나 챙겨 사라졌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은 건 7살짜리 아들 보기뿐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천가는 그 아이 하나 바라보며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장맛비가 닷새째 쏟아지던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탕, 탕, 탕. 천가가 등잔을 들고 나가 문을 열었을 때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천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 그 굽어진 목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이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눈동자 위로 흘러내리는데도 수님은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천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는 채로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닌 것처럼 그녀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여보, 나 왔소. 천가는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가 솟구쳐야 할 자리에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먼저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손에 들린 바구니, 지프로 엮은 낡은 바구니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는데 빗속에서도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날것의 고기 냄새였습니다. 아내의 몸에서는 분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분 냄새와 빗물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 아래로 고기 비린내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천가는 백정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떤 짐승에서 나는 것인지 평생을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자신이 아는 어떤 짐승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님은 매일 솥을 올렸습니다. 달이 뜨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달이 지면 솥을 내렸습니다. 천가는 처음에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문제였습니다. 솥 안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가 방 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진하고 기름진 냄새. 그것이 코끝을 타고 들어오면 천가의 뱃속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창자가 꿈틀대고 입안에 침이 고이고 손이 절로 숟가락 쪽으로 향했습니다. 먹어봐요. 수님이 국그릇을 밀어놓았습니다. 고기 한 점이 국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결이 고왔습니다. 붉은 빛이 돌면서도 반투명하게 빛나는 천가가 20년간 짐승을 잡으면서도 본 적 없는 색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기요?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을 조금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천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에 온몸의 감각이 흔들렸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녹았습니다. 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송아지 혀보다 부드럽고 돼지 삼겹보다 기름졌습니다. 씹을수록 단물이 배어나왔는데 그 맛이 혀에 닿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입을 뜨는 순간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릇을 비웠습니다.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다 먹고 나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데 배가 부른데도 손이 솥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이 조용히 한 그릇 더 떠서 밀어놓았습니다. 두 번째 그릇도 비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소변을 보러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우물 안에 고여 있었는데 그 빛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묘했습니다. 검어야 할 눈동자가 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눈처럼. 2일째 되던 날, 도축장에서 칼을 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나왔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 냄새가 밤 냄새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피를 핥다가 스스로에게 놀라 멈췄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청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수님아, 이게 무슨 고기인지 말해줘야 하지 않겠소? 내가 백정이오. 이 고기가 어디서 온 것인지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소. 그런데 이건 내가 아는 어떤 짐승의 냄새도 아니오. 수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야 할 자리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여전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드세요. 아내가 국그릇을 들이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청가의 얼굴로 퍼져 올라왔고 그 냄새가 콧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청가의 손이 저절로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먹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20날이 지날 무렵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던 불황자 셋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 다음엔 마을 어귀에서 놀던 아이 하나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 부모들이 울면서 온 마을을 뒤졌지만 아이들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가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멍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머릿속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찼습니다. 오늘 밤 솥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 어떤 맛일까? 그러던 어느 날 청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보기가 없었습니다. 아들 보기. 어미 없이 아비 곁에서 자란 눈이 맑고 말이 없던 그 아이. 언제부터였는지 아이의 얼굴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어디 갔소? 수님이 솥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다가 대답했습니다. 외가에 보냈소. 아이가 좀 컸으니 외가에서 글이나 배우게 하려고. 청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외가가 어디에 있다고? 아내는 3년 전 야반도주를 한 여자였습니다. 친정과 연이 끊긴 지가 오래였습니다. 어느 외가 말이오? 여보, 고기 식어요. 아내가 그릇을 밀어놓았습니다. 그 냄새가 또 밀려들었습니다. 청가는 아직 대답을 못 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숟가락 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국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국물 아래 가라앉은 것이 있었습니다. 조그맣고 가느다란 것, 손가락 마디만 한 것을 건져 올렸습니다. 짐승의 발가락처럼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청가는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국물 안에 넣었습니다. 백정의 솥에 짐승 잡다 남은 부위가 들어가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발가락에는 발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발톱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납작한 손톱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처럼. 이틀 뒤 한밤중 청가는 잠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솥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그런데 그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솥에서 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어떨 때는 낮게, 어떨 때는 높게 들렸는데 그 높은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청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들렸습니다. 솥 안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가늘고 맑은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것보다 낮고 아내의 것보다 높은. 청가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이 살아 있었고 솥은 혼자 끓고 있었습니다. 청가는 솥 앞에 섰습니다. 김이 뚜껑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냄새가 또 밀려왔습니다. 손이 저절로 뚜껑 손잡이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청가가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긴 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됐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기가 끓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붉었습니다. 그리고 국물 위에 뭔가가 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5, 아주 작고 통통한 손등에 실 같은 힘줄이 비쳐 보이는 아이의 손. 그 손 옆에 무언가가 또 있었습니다. 국물에 불어 반쯤 녹아버렸지만 천가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로 깎은 작은 호랑이. 보기가 생후 100일 때 외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디를 가든 품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천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넓게 열렸습니다. 부엌 벽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먹어온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보름이 넘는 날 동안 그릇을 비우고 국물까지 마시고 더 달라고 손을 뻗던 그 고기가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가죽이 터지는 소리, 젖은 천을 잡아당기듯이 물기 있는 뭔가가 갈라지는 소리. 천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아내의 등 한복판에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목 뒤에서 허리까지 이어진 그 틈이 벌어지면서 안에서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크고 검은 것, 등이 굽어 있고 손가락이 지나치게 길고 머리에 2개의 뿔이 돋아 있는 것. 아내의 가죽이 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마치 탈을 벗듯이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가야, 3년 전 이 계집이 죽던 날 내가 가죽을 빌렸다. 오늘 이 자리까지 기다렸다. 내 눈에 짐승으로 보이던 것이 있었지. 내가 솥에 넣으라고 끌고 온 그 작은 짐승. 천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기가 그거였느냐? 악귀가 웃었습니다. 내가 제 손으로 잡고 제 손으로 솥에 넣었다.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보름 전,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뒷골목에 짐승 한 마리가 있으니 잡아오라고. 천가가 나가보니 작은 것이 담벼락 아래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털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천가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는 짐승의 울음소리로 들렸습니다. 천가는 아무 생각 없이 칼을 내렸습니다. 천가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짐승이 도축장에서 내지르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솥으로 기어갔습니다. 아직 끓고 있는 솥, 뚜껑을 끌어당겼습니다. 손이 뜨거웠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솥 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물뿐이었습니다. 그는 빈 솥을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쇠가 가슴팍을 데웠습니다. 천가는 그 자리에서 솥을 안고 울었습니다. 악귀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을 내 손으로 먹었으니 이제 너는 영원히 굶주릴 것이다. 천가가 손을 들어 자신의 눈을 파냈습니다. 2 손가락으로 소리도 없이 보기를 짐승으로 보게 만든 그 눈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천가의 집 부엌에서 밤마다 솥 끓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솥에서,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린다고. 천가는 2 눈을 잃은 채 빈 손만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도 해가 져도 사람들이 불러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비가 오는 밤이면 솥 끓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잦아들 때쯤 아이 웃음소리가 한번 들린다고. 아우트로. 오늘 당신이 먹은 것은 정말 당신이 아는 그 고기입니까? 탐욕이 눈을 가릴 때 우리는 모두 천가입니다. 다음 화 예고입니다. 어느 사대부댁의 사당에 5대째 봉안된 위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패 뒤에 새겨진 글자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죽은 자의 이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살아있는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십시오.